대리점한테만 유효한 제도예요. 금감원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GA들은 1200%를 초과해서 지급을 했었어요.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적게 들어오는 시기가 발생을 해요. 자기의 몸값을 높게 쳐주는 대로 가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설계사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처음 소개를 본부장, 지점장, 단장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고 설계사라고 시작한 이유는 누구나 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설계사 혹은 설계사를 꿈꾸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나 지금이나 계속 설계사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는 제 나름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거고요. 오늘은 1200%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도 핫한 사안이죠. 원수사에 계신 분들은 사실 좀 용어가 낯설 거예요. 왜냐면 원수사는 전환성적, 환산성적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GA업계, 즉 대리점에서 쓰는 용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100%다. 그러면 내가 월납보험료를 10만 원 했을 때 10만 원의 수수료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1200%면 뭐냐? 10만 원짜리 계약을 했을 때 결국에는 총량이 120만 원이 된다는 뜻이죠. 예전에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GA들은 1200%를 초과해서 지급을 했었어요. 즉 수수료를 많이 지급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원수사 설계사들이 대리점으로 많이 이직을 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금감원 입장에서는 시장 경제가 너무 불안하다 이거예요. 1200%, 즉 1년 이내에 주는 수수료가 월납보험료 10만 원을 가정했을 때 120만 원을 넘게 주지 말아라 라는 규정이 생긴 거고, 그게 바로 올해 7월부터 시행을 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대리점들은 사업가형, 즉 관리자들이 월세라든지 총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을 내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1200%를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죠. 예전에 팀장님들이 10만 원짜리 계약을 넣어서 120만 원, 150만 원의 계약을 받았다가 이제는 120만 원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계약으로 인해서 오버라이딩을 받는 저와 같은 설계사들, 즉 관리자들도 120만 원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팀장님들이 10만 원에 대한 보험료에서 100만 원의 수수료를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저는 1200%, 120만 원 한도 내에서 20만 원밖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저도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한 5분 정도의 입사 면접자가 있었는데요. 그분들도 다 하나같이 물어보시는 게 7월 달에 1200%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원수사는 기본적으로 이 1200%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제도는 대리점한테만 유효한 제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수사에 계신 분들은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대리점에 계신 분들이 제일 크게 다가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직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착지원금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00% 안에서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직할 때 받는 지원금, 서브시디라고 부르는 데도 있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 외에 부대 비용들까지 전부 다 1200%를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들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서브시디, 즉 정착지원금을 받길 원하신다. 그러면은 하루라도 빨리, 즉 7월이 되기 전에 바로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영상을 보기도 전에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의 몸값을 높게 쳐주는 대로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절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정착지원금이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근차근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7월 안에 이직을 하시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보험업계에 한 10년 정도, 오래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나름의 세대 변화라든지 그런 시장 변화를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보험용어를 시작했을 때 메리트를 느꼈던 건 내가 일을 했을 때 이 계약이 유지만 된다고 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정도로 계속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상황이 생겨요. 즉 한 건의 계약이 그 다음 달에 수수료만 지급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수료가 지급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에 대해서 자녀 수수료를 전부 다 이골에 땡겨주는 문화가 생기면서 설계사분들이 내가 10만 원 했을 때 다음 달 얼마 벌어? 로 초점이 많이 맞춰지게 됐어요. 10만 원 했을 때 내가 총 받는 게 얼마요가 아니라 그 다음 달에 얼마 나와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00만 원을 주지만 90만 원을 먼저 주는 회사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관리자로서 설계사분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냐면 설계사분들이 간혹가다 일을 못하게 되거나 실적이 저조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경제적인 궁핍함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례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선지급을 받지 않고 수수료를 분급을 받았었는데요. 2018년에 결혼을 하고 2020년에 저희가 아이가 태어났었는데요. 와이프가 임신이었을 당시에 코로나가 창궐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예민했죠. 마스크를 뭐 쓰고 다녀야 되나니 거리 두기를 해야 되나니.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거진 1년 동안, 그러니까 와이프가 임신 소식을 알자마자 1년 정도를 일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진 10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가 억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처럼 선지급을 2월에 다 주는 문화가 아니라 일부는 주고 대부분은 다 자녀로 주는 문화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 10개월 정도, 와이프가 임신한 1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편하게, 어떻게 보면 급여 걱정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과연 팀장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팀장님들이 처음에 이 설계사를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나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돈이 남아들어서 이 일을 선택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경제적인 풍요를 얻고 싶어서, 그리고 그 풍요 속에서 프리랜서다 보니까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하고 싶어서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현재 이 문화는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불가능해요. 왜냐? 내가 한 달 일을 하지 않으면 이미 수수료를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궁핍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1200% 룰이 시행되고 난다고 하면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정상적인 문화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심은 조금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만 잘 버티면 더욱더 안정적인 영업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리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7월 달부터는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적게 들어오는 시기가 발생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월납을 10만 원 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20만 원, 30만 원 할 체력을 기를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내 사업비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설계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소비를 늘리는 건 쉽지만 줄이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난 7월 달이 시행되면 바로 소비를 줄여야지 안 돼요. 그렇다고 나는 그럼 10만 원 실적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소득의 향상을 위해서 20만 원 해야지? 절대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평소 실적의 2배를 매달 똑같이 하겠어요? 우연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1년 내내는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꼭 사업비를 줄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사업비를 줄이는 연습이 뭐냐? 설계사님들이 가장 크게 나가는 돈이 뭘까요? DB를 구매할 때 가장 크게 사업비가 많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DB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적게는 5만 원, 뭐 비싼 데는 뭐 20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어서 보통 평균적으로 10만 원 전후의 값들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10개를 샀으면 100만 원이지만 소득이 그거를 뒷받침해 줄 정도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소개 영업으로 턴을 하려는 연습과 노력이 해야 돼요. 실제로 DB 영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객 관리를 소홀히 해요. 그리고 소홀히 하다 보니까 애써 청약을 받은 DB 고객들도 추가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DB를 더 사고 소득을 더 늘릴 고민, 이런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DB를 옛날에는 10개를 샀다면 지금은 5개, 3개, 2개, 1개로 줄이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냐면, 보험영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개인 사업자지만 신기하게 다 같이 일을 하는 구조예요. 물론 여기서 재택근무라든지 1인 지휘를 하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주변에 보시면 아는 설계사, 관리자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 내가 속한 어느 조직에서도 유독 소개 영업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한두 번쯤은 꼭 계세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그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 말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잘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물어보세요. 제일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람들은 되게 웃긴 게 지금 당장 잘 나가는 모습만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나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영업으로서는 최상의 커리어를 달성을 했지만 제가 1년 차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저도 핸드폰 요금을 못 내가지고 빌빌거리던 때가 있었고, 그때도 근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했는지 그런 것들을 주변 분들에게, 주변 설계사분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해결을 해보시면은 그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듣다 보면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를 그분들은 1년, 2년, 5년,
또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가까이를 한 거예요. 꾸준함을 이길 건 없거든요. 그것부터라도 지금 당장 하나하나씩 해보시면은 1200% 룰에 대해서 내가 수수료가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가 있으실 거예요. 1200% 룰에 대해서 너무 공포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요. 우리 설계사로 치면 절판 마케팅처럼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보험료가 올라요. 이번 달만 판매돼요. 설계사분들도 면접을 보러 오시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7월 전에 이직을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뭐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공포 마케팅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없는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 싸놓고 얘기해서 10만 원 했을 때 120만 원이 들어온 설계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수수료 테이블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설계사분들은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보험회사를 봤을 때는 10만 원을 했을 때 120만 원이 온전히 다 들어오는, 지금도 그러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명인이라든지 뭐 이사라든지 그런 고업적자분들이 그런 거지,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 설계사님들은 그 정도까지 초과되는 수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 1200% 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이직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수료가 줄어드는 건 자명한 사실이니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이 현재 근처에 있는지, 혹은 근처에 있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